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자막들은 지난 주말 주요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자막입니다. 거의 모든 방송들이 경제와 관련된 뉴스들로 메인을 장식했는데 이건 심각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임기 초반 어용 언론이라 불릴 정도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일부 언론들조차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사를 비난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사 소식은 우선 올 7월 취업자 증가폭이 고작 5,000명에 불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33만여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2월부터는 3분의 1 토막이 나서 10만 명을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1월에 60분의 1인 5,000명으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나쁜 지표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고용 충격을 넘어 고용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업자 수도 고공행진입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 명, 1999년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애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32만 명으로 잡았다가 고용시장이 부진을 거듭하자 지난달 이를 18만 명으로 낮췄지만 지금 추세라면 10만 명을 넘길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같은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이나 줄어들면서 IMF 외환위기가 터지던 1998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40대에 접어드는데 이런 뉴스들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30, 40대가 힘들다는 것과 동시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독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사장, 임원들,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 서민들과 거리가 먼 직업들이죠. 그런데 이런 직업군에 있는 돈을 많이 받는 관리자나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14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트럭 운전하고 식당에서 배달하는 흔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직종과 관련된 현장직은 2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포인트에 비춰볼 때 오늘날의 고용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30, 40대와 서민들이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층과 30, 40대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지지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경제 위기에 대한 신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 봄부터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렸지만 정부는 여름 전만 해도 잠깐 안 좋은 거다, 일시적인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돼서야 충격적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휴일이었던 어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회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예산 확충안을 앞세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없었습니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정까지 언급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정책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거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띨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변함없이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오늘도 강조한 것입니다. 자, 또한 장하성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속도라도 좀 조절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어제 장 실장은 믿고 기다려달라며 방향 전환 계획이 없다는 처방을 내놨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장하성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산으로 갈 거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놓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며 3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관련해서 2년간 5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다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게 과연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인지 정말 분노를 넘어 심히 나라가 걱정됩니다. 자, 이 예산들이 모두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들일 텐데 말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여러분 혹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한 54조 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업자 수가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54조 원이라는 돈을 그냥 실업자들에게 1억씩 나눠줘도 54만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면, 일본의 2019년도 방위 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54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일자리 창출한다며 도대체 어디에 쓴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서 빠지면 서운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명박 박근혜 탓 안 하고 그냥 넘어가나 했습니다. 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매우 약해져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쯤 얘네들 입에서 이명박 박근혜라는 말이 안 나올지, 어쩌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간에는 친북 성향을 가진 문재인 정부를 빗대 경제까지 북한 닮아가려는 것이냐, 이러다가 진짜 한국판 고난의 행군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건 피땀 어린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부강한 나라를 털어먹는 건 순식간이라는 생각에 이런 시중에 도는 말들이 예산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